왜 우리 집 통장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파괴된 삶의 개수가 찍혀 있을까요? 박성재가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본인은 이미 돌아갈 다리를 다 태워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분노의 푸념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재미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다고까지 소문난 박진석, 고성희 부부의 장부를 직접 확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장부라기보다 사건의 연표였다고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날짜, 대상, 실행자, 성과. 그리고 비고란엔 짧은 줄들이 있었는데 정리 완료, 저항 없음, 추가 압박 필요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 줄들 사이에서 박성재는 자기 이름 3글자를 발견했는데 승인자 박성재. 그것도 서너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파일을 건넨 사람은 박영라였는데요. 조용한 성격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친구인데 그날만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엄마 파일 우연히 본 게 아닌데요. 내가 일부러 열어봤어요. 겁이 나서 말 못한 게 더 죄 같아서요. 박영라의 설명은 단순했는데요. 재단 명의로 진행된 문화예술 지원 몇 건이 사실상 특정 지역 상권 주기기와 연동되어 있었고 지원 대상과 철거 계약업체가 모두 박진석 계열의 그늘 아래 엮여 있더랍니다. 얼핏 자선 같았지만 그 자선이 지나간 자리마다 임대료가 뛰고 오래된 가게가 사라지고 결국 땅이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이걸 놀이처럼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가난은 조직력에 진다고요.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침묵했는데요. 마음속에서 두 줄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와 악행에 침묵하면 공범이다. 문제는 두 줄이 모두 자기 목소리 같았다는 거죠. 아버지 박진석은 호탕하다고 불렸고 실제로 회사에선 사람부터 챙겨라가 입버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챙기는지 아들이라고 해서 끝까지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새어 들어온 소문들, 정리, 클리어, 보상 완료. 뜻을 모르는 척 눈을 감을 때마다 박성재의 가슴속 어딘가도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지은호의 집안 이야기가 겹쳐 들어왔는데요.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자리에 갑자기 재개발 이야기가 떨어졌고 중개사들이 들락거리며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계약금 미리 드릴게요. 당장 비우면 보너스. 그런데 웃긴 건 계약서 뒷장에 찍힌 시행사의 하청, 또 하청 끝에 결국 박진석 계열과 맞닿아 있었던 거죠. 박성재는 그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무너졌는데요. 지은호를 오래 좋아한 감정이 의리가 아니라 미련처럼 느껴지던 찰나였고 지은호가 이 지역 쪽으로 마음을 돌려 세우는 걸 지켜보면서도 적어도 이 사람 삶을 건드리는데 내가 관여한 건 없어야 한다라고 최소한의 선이라고 믿었던 게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이지혁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이지혁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현실적인 친구였고 위기 앞에서 먼저 정리를 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혁아, 나 아마 폭로를 할 것 같아. 통화 기록에 따르면 이지혁은 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성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인지 둘 중 하나만 확실히 해라. 둘 다면 더 좋고. 단호한 말투였는데요. 이해가 되면서도 서늘했답니다.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보호해야 해.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그녀는 이번 일에 휩쓸리면 안 된다. 이 말이 이상하게 박성재의 마지막 핑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업무상 받은 결제 서류들, 재단 내부의 보조금 흐름, 고성희 개인 계좌로 흘러간 자물료 명목의 금액들. 박영라가 넘겨준 외장하드와 회사 메일 서버에서 백업한 내역을 묶어보니 이제 주저하는 건 비겁한 시간이길 뿐이었는데요. 그래도 아버지잖아. 이 한마디가 남았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쌈들의 개수가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는데요. 이사회 직전 박진석은 새 공익사업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름부터 눈부셨습니다. 희망장학마을 재생 프로젝트. 박성재는 외부 언론 대신 내부 기록으로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내부에서 먼저 틀어막을 권리를 빼앗겠다는 뜻이었죠. 이사회 자료 마지막 장에 별첨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슬라이드를 추가했고 감사팀과 외부 회계에 시시를 걸어 자동 배포를 걸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배포될 그 파일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사익 편취 정황 및 취약계층 대상 기획철거 의혹 보고.
그날 오전 고성이는 유난히 여유로웠습니다. 성재, 이번엔 내가 무대에 올라. 너도 좀 박수 받아봐. 이런 말투였습니다. 박성재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박수 대신 경청을 부탁드려요. 고성이가 그제야 눈을 좁혔는데 그 눈빛은 오래전부터 많은 것을 통과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았니? 그 질문은 거의 확인에 가까웠고 그 순간 박성재는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부르던 모든 문장까지요. 발표는 짧고 잔인했습니다. 도표 몇 장이면 충분했고 이메일 헤더와 계정 흐름, 결제선의 캡처, 그리고 지원사업 선정평가서의 동일 문구 탐지 결과. 한 사람의 글씨체였고요. 그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회의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엔 웃었는데요. 성재야, 증거는 오해를 타고 오고 진실은 시간이 걸려온다. 그런데 그 웃음은 금세 깨졌습니다. 감사팀과 외부 회계감사가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감사 착수 팝업을 띄웠거든요. 자동 배포의 결과였습니다. 이사회 이사들 몇 명이 전화기를 붙들고 허둥댔고 누군가는 일어나 잠시 중단합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박성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피해자들을 피해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더 이상 대상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에게도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정순이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TV를 보다가 저 아이가 내 친구니? 하고 물었는데요. 지은호는 화면 속 박성재의 얼굴을 한동안 똑바로 쳐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는 사람 맞아요. 정순이는 그제야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 우연만은 아니었구나.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래된 의심의 확인이었는데요. 지은호는 순간적으로 복잡했습니다. 박성재가 저렇게까지 할 줄 알았냐면 솔직히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심장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배신과 충성 사이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선택을 그가 스스로 골랐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저녁에 곧장 움직였는데요. 먼저 이상철과 김다정을 찾아가 부모로서의 시선과 시민으로서의 시선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 회사 덕을 본 일이 있나요? 김다정은 잠시 떠올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은 게 있다면 너네 아버지 퇴직식 꽃다발 정도겠지. 이상철은 묵묵히 차를 따르다가 한마디 건넸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남의 잘못을 덮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거다. 이 말은 이지혁에게도 그리고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에게도 박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박영라가 너무 말을 아끼기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라 씨, 혹시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말해요. 전 들은 척 못 들은 척 안 합니다. 박영라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말해야 안전한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밤이 깊어갈수록 파문은 커졌습니다. 피해자라 불려야 할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는데요. 밀려난 세입자, 무산된 장학금 신청자, 이름만 빌린 단체 대표. 그들 중 몇 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몇 명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불완전한 목소리들이 상황을 더 진짜로 만들었는데요. 완벽한 피해 서사가 아니라 제각각의 부서진 이야기들이 맞물리면서 놀이처럼 타인의 삶을 밀어냈다는 비난이 구체적 표정들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칼같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내부문건 절도, 업무상 배임 교사. 법률 용어들이 박성재의 문자함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통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책감이라는 말 한 번만 입에 올려보세요. 고성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웃었습니다. 성재의 세상은 죄책감으로 운영되지 않아. 계약과 결과로 돌아가. 박성재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상을 잠깐 멈추러 갑니다. 통화를 끊고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 일정을 확정했고 제보자 보호 절차를 위해 변호사 2명과 공익신고센터에 동행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박진석이 홀로 만나자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자 내 후계자였던 네가 왜 이러느냐. 박진석의 말투에는 여전한 호탕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호탕함 아래에서 무언가 불안이 꿈틀대는 걸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사람부터 챙겨라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사람부터 챙기는 겁니다. 우리 돈이 아니라 우리 말이요. 그 자리에서 박진석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잃는지 몰라서 그래. 가족도 자리도. 그러자 박성재는 한 박자 쉬고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얻는지도 압니다. 잠숨제 목소리요. 소식은 지은호에게 또 닿았습니다. 이번엔 이지혁이 직접 찾아와 말했는데요. 성재가 내 이름을 지키려 애쓴다. 지은호는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 식당 건도 자료에 넣을 수 있었는데 너희 가족이 2차 가해를 받을까봐 배제했더라. 대신 패턴을 설명하는데 그 사례를 빼고 지나갔어. 이상하게도 지은호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사람 늘 제 앞에선 불편한 사람 같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사람 같네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이지혁의 가슴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질투도 경쟁심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자기 몸에서 가시를 뽑아내는 모습을 보는 데서 오는 안도였달까요? 이지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조용히 쉬어. 나중에 내 자리에서 말할 기회가 올 거야. 이튿날 아침 회사 내부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떠올랐습니다. 작성자는 감사팀으로 되어 있었지만 읽어보면 누가 손을 더했는지 감이 왔는데요. 문장들이 단호하면서도 감정의 온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호명하고 피해를 사건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익명 제보는 아래 링크로. 댓글은 금세 수백 개가 달렸고 그 중에는 익명에 더 있다는 메시지와 미안했다는 고백이 섞여 있었죠. 그 혼란 속에서 고성희의 반격은 더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영라의 휴대전화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뭘 아느냐는 메시지가 수십 통. 이지화는 바로 운전석에서 차키를 뽑고 박영라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족입니다. 어디까지든 같이 가요.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무서운데요. 그래도 이번엔 도망 안 갈 거예요. 점심 무렵 첫 외부 폭로가 나갔습니다. 기자회견 같은 화려한 무대는 아니었는데요. 공익신고 접수 사실, 감사 착수, 재단 자금 흐름 요약, 그리고 피해자 단체와의 공동질의서 발송. 문서의 말미에는 이 한 줄이 붙었죠. 우리는 이번 건을 한 번의 소음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은 사람들 중 몇몇은 비웃었고 몇몇은 공감했으며 몇몇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사람들 중에는 박진석의 오래된 측근도 있었고 하청의 사장도 있었고 서류에 이름이 겹겹이 겹쳐진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저녁 결정적인 자료가 익명으로 도착했습니다. 고성희가 오랫동안 사적으로 관리해온 성과 노트.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재미는 누군가의 절망과 직결될 때 진짜가 된다. 그 줄을 읽은 박성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지점까지 오기 위해 눈을 감았던 오래된 습관이 뼈처럼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웃으며 넘어갔던 파티의 농담,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포장된 편의들, 누군가의 사직서를 인사관리로 부른 일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그 모든 것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박성재의 동조자였으나 오늘 이후 증언자. 그렇게 써두고 파일을 공유했는데요. 공유 대상에 자신을 맨 앞에 올렸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고비는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진석이 술 기운을 빌려 집으로 들어왔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이었다. 그 말이 원망인지 사랑인지 헷갈릴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의자에 앉히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자랑이고 싶었는데요. 오늘은 제 자랑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었다고 말하면 좋겠는데요.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정말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끝까지 가니?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끝이라고 말할 때까지요. 이 소식은 다시 지은호에게로 그리고 이 지역에게로 흘렀습니다.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결심을 했는데요.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와 함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했고 우리도 피해자였다고만 말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버텨낸 방식도 적어둘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회사에서 배운 정리 습관을 발휘해 증거와 증언을 묶는 체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정이 있어야 움직이지만 증거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라는 말과 함께였고요. 박성재는 스스로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호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번 선택의 동력이었냐고 묻는다면 일부는 맞고 더 큰 일부는 아니라고 답하겠습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던 건 제가 괜찮다고 하며 눈을 감았던 그 모든 밤이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고성희는 여전히 법으로 싸울 테고 박진석은 호탕함 뒤에 침묵으로 버틸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는데요. 회사 내부에서 대상이라는 말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재단은 외부 이사수를 늘려 독립성을 보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지원 창구에는 상담사가 배치되었고 첫 번째 실질 보상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그깟 보여주기라고 말하겠지만 보여주기라도 시작해야 본질이 움직이니까요.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박영라가 마지막에 건넨 봉투입니다. 오빠 이건 엄마도 아빠도 모르는 파일이에요. 제가 두려워서 한참을 품고 다녔거든요. 봉투 안에는 짧은 음성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잡음 속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고요. 가난은 조직력에 진다. 그래서 우린 조직을 고쳐 쓴다. 그 뒤로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른 다음 또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호탕한 웃음으로 유명한 그 목소리였는데요. 그래, 재미 좀 보자. 파일은 거기서 딱 끊겼습니다. 진위는 아직 검증 중이고 편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